네, 안녕하십니까. 김소희입니다. 먼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환경정책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언급하신 대로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나드는 온실가스가 원인이니까 기존에 환경부가 해오던 국내 이제 물오염, 토양오염 같이 규제적 대응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산업과 연결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으로 바라봐야 돼서 환경부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시각을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관료 출신의 기재부 출신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저는 좀 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얼마 전 금사가 이슈하고 최근 상추가 폭등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농산물 재배의 수확량 감소 그런 것이 제일 크고요. 뒤이어서는 수입하는 대체 과일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농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특히 기후에 민감한데요. 국민들도 이제 먹거리 장 보면서 체감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최근 몇 년간 강도가 세지는 이상 기후에 재난 재해에 대한 적응 대책뿐만 아니라 이런 먹거리 물가 관련된 기후 물가 관련된 적응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실제로 적응 대책을 세울 때 굉장히 다양한 부처의 전문가들이 다 같이 논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경제관료 출신이시니까 이 물가에 대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사전적으로 대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다른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고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유독 농산물 물가만 널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기후변화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후 물가에 대해서 적응 대책 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과정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환경부 적응 대책에 이 문제를 꼭 넣어서 후보자님의 장점을 살리셔서 타 부처들과 선제적으로 좀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서 제가 기후대응 이슈는 실제로 경제 이슈랑 민감하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게 오염물질 저감에 성공했던 캡앤트레이드 방식인 거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때 어렵게 이제 배출권 거래제법을 제정해서 15년부터 시행돼서 벌써 3기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이 환경부 정책 중에 가장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배출권 거래제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애초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때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을 유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3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지금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전혀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요한 원인으로 시장 메커니즘 제도를 익숙하지 않은 환경부가 규제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실까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시장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후보자가 이 배출권 거래제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좀 주요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배출권 거래제에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와서 조금 더 보고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또 개선할 의지가 강하다는 걸 느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 첫 번째 유상할당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은 문제, 그 이유로 하나의 원인으로 되는 것이 배출권 할당됐을 때 취소하는 수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 메커니즘 하에서 지금 너무 작동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좀 개선해야 하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올해 4월 기준으로 할당 대상 업체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배출가스 74%를 관할하는 693개인가요?
업데이트가 돼서 4월에 783개로 됐고 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거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 기업들한테 연관이 돼 있는데 1, 2개 과정에서는 기업들한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들이 우는 소리를 좀 들어줬는데 3기에 들어서도 배출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 네. 문제에 진짜 직시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대책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실제로 기업들이 저탄소 전환을 하는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이 더 듭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들도 지금 저탄소 전환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다른 부처의 이제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조금 느슨하게 제도가 됐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장관 후보자께서는 정말 굉장히 명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운영되는 4기 계획 기간이 결국 2030년 저희 온실가스 목표랑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잘 챙기시지 않으면 정말 큰다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명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이상 기후가 더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세질 텐데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관심 지금도 높지만 앞으로도 더 높아질 거고 향후 이제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은 본인들한테는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할 거죠. 그런 국민적인 관심과 요구에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 국회 또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응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내 기후특위 상설화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차례 회의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권, 예산 심의권이 없어서 그냥 회의만 하다 그쳤습니다. 그래서 22대 때는 이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시작하자마자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에 대한 요구 기자회견도 했고 실제로 관련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께서 많이 법안 발의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도 총선 공약으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를 공약한 바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은 어떤지 우선 여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논의 구조가 특이 형태니까요. 그걸 행정부에서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특위를 구성하시려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여러 가지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고요. 저희는 특위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그 중요한 이슈를 잘 서포트하고 또 소통하고 또 보고드리고 하는 채널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상임위 간의 법안 및 예산 심의권에 대한 배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이거를 한 발자국 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법안 심사권, 뭐 예산 심의권 등을 좀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대부분의 법안이나 예산 관련된 부분이 또 환노위랑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해서 장관이 되시면 어떤 노력을 좀 해주실지 기대가 있는데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마 뭐 환경부는 물론이고 뭐 산업부나 국토부 등 관련된 그 부처들도 기후특위에 보고하고 예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그림으로 이제 나가실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면은 저희들 부처들이 그 특위에 와서 보고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뭐 부처들과 얘기할 자세는 돼 있습니다. 환경부 본연의 역할들에 충실해야 되는 몇 가지 오염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폐기물 대응 부분,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뭐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환경부가 원칙을 세워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차례 이제 지적이 나왔던 일회용품 폐기물 부분에 관련해서 실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부분은 환경부가 그동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일회용 플라스틱 쓰시는 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인데 그 여러분마다 이해가 다르고 특히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해서 그런 사용에 있어서의 그 수용성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것을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도 또 어떤 분들은 뭐 업체가 와서 대신 막 해준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모아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IT도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국민들이 폐기물 처리를 참 편하고 잘 하게끔 환경부가 해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많은 서비스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폐기물 일회용품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거는 국내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다 같이 걱정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관한 국제 협약이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실제로 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관한 협약은 파리 협약 다음으로 글로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챙기는 국제 협약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하이 앰비션 그룹에 들어가서 이 회의의 마지막 회의인 5차 회의를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해서 전 세계에 지금 최대한 관심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외교부하고 이제 어떤 실무적인 팀은 꾸려서 논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유엔하고도 지금 같이 얘기하면서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그 최종 협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11월에 열리는 그 5차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한국 정부가 뭐 산유국, 생산국, 소비국, 중간국들 다 이제 중재자 역할도 해야 되고, 동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또 석유화학이 네. 그 뿌리 깊게 자리 잡혀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국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의 개최국으로서 자국 산업 보호 역할도 있고 또 중재 역할도 하고 그런 협상 전략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내부적으로 얘기는 뭐 진행되는 환경부 내부적으로 또 외교부와 함께 얘기는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아마 약간의 뭐 서립기도 하고 전략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일단 먼저 말씀을. 실제로 아마 5만 명 이상의 그 글로벌 참가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만큼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동시에 그때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환경부가 잘하고 있는 EPR 제도 같은 그런 정책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또 좀 동시에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드 이벤트를 하겠다고 하는 국내 여러 단체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와 부산시가 좀 적절하게 역할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부대 행사도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TF 꾸려서 준비하고 있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시멘트 업계 그 미세먼지 배출량이 이제 그 다른 소각 시설에 비해서 지수 산화 배출 허용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270을 감사원에서 알고 여러 있습니다. 차례 지적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 시멘트 업계의 그 입장을 좀 고려해가지고 좀 느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높아진 만큼 좀 더 철저하게 환경부가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네, 그 당연히 이제 국민들 안전과 걱정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시멘트 원료에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아마 정보 공개 의무화하고 또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자율에 맡기지 말고 또 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유가 크롬 뭐 이런 것들 다 논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환경부가 열심히 그걸 서포트하고 시멘트 업계는 업계대로 또 이 영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또 환경과 그 주변 주민들의 또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같이 잘 보고 환경 영향 그 평가라든가 저희들이 잘 지키도록 이렇게 잘 매니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